안녕하세요. 까치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치매인 친정엄마를 모시게 된 사연자님이 남편을 의심하게 된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동갑내기 직장인이에요. 두 딸은 이미 대학에 들어가 독립했고 저희 부부는 이제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죠. 딸들이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전화 오고 얼굴 보는 걸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요즘 저는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면서 소소하게 삶을 즐기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저에게 참 잘해줬어요. 늘 제가 보고 싶다고 했던 걸 하나하나 기억해서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아니,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잘해?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어? 하고요. 사실 웃으면서 넘기긴 했지만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시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엔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정도였고 말씀이 어눌하시긴 해도 의사소통은 가능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무거운 얼굴로 저희 부부를 포함한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제는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대. 남편 상태가 앞으로 더 나빠질 거래. 지금은 겨우 식사 정도는 하시지만 이젠 누가 모셔야 할지 너희가 정해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당연히 다들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그때 남편이 저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건 어때? 물론 당신한테 병간호를 다 시키진 않을게. 내가 기저귀도 갈고 밥도 먹여드릴게. 내가 다 할게.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허락받으러 갔을 때 아버지 없이 자란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던 모습이요. 우리 며느리는 딸 같아. 아버지 없다고 주눅 들지 마. 우린 그런 걸로 반대 안 해.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친정아버지의 빈자리가 덜 외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시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게 됐고 그 결정이 우리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깊은 신뢰와 빚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시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엔 기저귀도 내가 갈고 밥도 내가 먹이겠다던 남편의 말처럼 정말로 헌신적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 곧장 아버지를 챙기고 밤에는 아버지 방에 들러 잠자리는 편한지 살피곤 했죠.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치매는 없으셨지만 거동이 점점 더 힘들어지시면서 아버님은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코로 식사 튜브를 꽂고 계실 때는 하루 3번씩 영양식을 준비해서 정해진 시간에 먹여드려야 했고요. 말씀도 잘 못하시다 보니 작은 신음 소리만으로도 상태를 알아차려야 했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낼 수 있을까? 나중엔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아버님의 눈빛을 보면 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 은혜 제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꼭 잡더니 울먹이며 그러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계셨던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 정말 없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더없이 고마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생일이 되면 아침 일찍 줄 서서 음식 사오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지나가듯 말한 걸 다 기억했다가 꼭 챙겨주곤 해요. 한 번은 제가 어디 칼국수집 진짜 맛있다더라 했더니 생일날 그 가게 가서 2시간 넘게 줄 서서 사왔더라고요. 당신이 먹고 싶다 그랬잖아. 생일인데 뭘 해줘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게 떠올랐어. 그런 남편의 말에 그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의 수고가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아버지를 모시기로 했던 그 결정이 우리 부부 사이에 아주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면 그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흘러가지 않더군요.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조용하고 따뜻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바랄 것도 없이 평온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친정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진아, 너 지금 집이지? 아무래도 엄마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좀 와봐. 늦은 시간에 오빠가 그렇게 급하게 전화해 온 건 처음이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친정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빠가 문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도 와서 엄마 상태 한번 봐봐.
아까 하랑 통화하면서도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어디 있냐고 하더라.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느낌이 안 좋아. 집 안은 어딘가 지저분했고 평소 깔끔하던 엄마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냉장고도 문이 덜 닫혀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했습니다. 오빠 말로는 엄마가 핸드폰을 찾는다고 하길래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그거야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허둥지둥 내 정신 좀 봐라 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였죠. 엄마는 끝까지 태연한 척 하셨어요. 바쁘다 보면 누구나 깜빡하지. 그걸 가지고 치매 운운하니 섭섭하다. 차까지 타드리고 천천히 이야기하자며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치매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대. 초기에 치료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더라. 기억력도 조금은 회복될 수 있고. 사실 저는 시아버지 간병하면서 노인복지랑 치매 관련 책도 읽어보고 그때 알게 된 지식으로 엄마를 설득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완강하셨어요. 치매 진단받는 순간 끝이야. 나는 벽에 똥칠하고 죽을 때까지 혼자 살다가 갈 거다. 너희한테 민폐 안 끼칠 테니 병원 얘긴 꺼내지도 마.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단호한 눈빛에 저는 일단 그날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당장은 안 되겠다. 차근차근 접근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창칸에서 리모컨이 나온 거예요. 엄마를 불러 물었습니다. 엄마, 리모컨이 냉장고 안에 왜 있어? 내가 넣었겠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때 오빠도 와 있었고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제야 엄마도 이상함을 느끼신 건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정말 넣었을까? 내가 꿈을 꾼 건가? 그 순간 엄마 얼굴이 멍해지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깨달았어요. 이젠 정말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거려.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댁 식구들이랑 식사 자리 잡았어. 식당 예약도 해놨어. 당신 혹시 그날 약속 있는 건 아니지? 순간 조금 당황했어요. 평소엔 명절에도 잘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뜬금없이 식사 자리라니. 하지만 남편이 굳이 이유를 말하지 않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답했죠. 알겠어. 근데 다음부터는 예약 전에 나랑 좀 상의하자. 갑자기 잡으면 나도 곤란해. 그렇게 약속 당일 단정하게 차려입고 시댁 식구들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깜짝 등장한 신우. 외국에서 사업하느라 오래 못 봤던 신우가 돌아와 있었던 거예요.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인사하니 신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네. 뭐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냥저냥 살죠, 뭐. 처음엔 별말 없었어요. 근데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요즘 따라 내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자꾸 깜빡깜빡하네. 이러다 나도 치매되는 거 아냐? 병원에 가봐야 하나 걱정이야. 그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치매는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하대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도 얼마 전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즘 병원 다니며 치료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진심 어린 걱정을 전하려던 찰나 신우가 씹고 있던 고기를 꾹 삼키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새언니, 혹시 장모님 모시고 사실 생각이세요? 그렇죠. 남편도 괜찮다고 해서. 그럼 엄마까지 아프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설마 우리 엄마만 요양원에 보내실 건 아니죠? 식탁 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푹 숙였고 시어머니는 신우 말을 듣고 헛기침만 하셨죠.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제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면 당연히 모셔야죠. 저도 아버님 병간호했을 때 다들 해외에 계셔서 그때는 저랑 남편이 책임졌잖아요. 이번엔 번갈아 가면서 모시면 좋겠네요. 아가씨, 한국에 정착하신다면서요? 많이 도와주세요. 그 말에 신우 입꼬리가 실룩이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말해도 남편은 또 말 한마디 안 하고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자리가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요. 남편은 이미 제 친정엄마 모시는 게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신우까지 불러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속았던 걸까요? 그날 시댁 식사 자리 이후 제 머릿속엔 신우의 말과 남편의 침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 엄마만 요양원 보내려는 건 아니죠. 그 한마디는 마치 제가 뭔가를 몰래 꾸미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말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오히려 신우 눈치를 보는 분위기.
그게 더 기분 나빴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정엄마를 보러 퇴근길에 친정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활짝 웃으며 반겨주시더라고요. 현진이 왔어. 오늘 잡채랑 불고기 해놨어. 내가 어릴 때 좋아했잖아. 엄마 손에 이끌려 부엌으로 갔는데 냄비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분명히 했는데 땀 흘려가며 했는데 냉장고를 열어도 잡채도 불고기도 없었어요. 그제야 엄마의 표정이 점점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뤄선 안 되겠다. 엄마를 집으로 모셔야겠다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나 지금 엄마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진 모시고 살자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겨우 한마디 꺼내더군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을까? 그 말에 왠지 모를 서운함과 의심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밀어붙이고 싶진 않았어요. 그럼 당분간은 내가 친정집에서 자고 올게. 당신 생각이 정리되면 말해줘. 그렇게 며칠 동안 친정에서 지내며 엄마를 돌봤습니다. 엄마는 저 없을 때 자꾸 실수도 하시고 물건을 엉뚱한 데 두곤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제는 정말 데려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엄마를 데려온 첫날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다가 남편이 방에서 나오자 갑자기 몸을 움츠리며 오줌을 지리는 거예요. 남편도 놀랐는지 화들짝 놀라며 말했죠. 저번에도 내가 나가자마자 그러시더니 왜 자꾸 나 보면 그러시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엄마는 저랑만 있을 땐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꼭 남편이 나타나면 그랬고 그걸 반복하고 있었죠. 며칠 후 엄마가 제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현진아, 박서방 좀 내보내봐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며칠 전에 박서방이랑 사돈이 왔었는데 나한테 이상한 짓을 했어. 막 소리 지르고 밀치고 그래서 녹음해놨어. 꼭 들어봐야 돼.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마트에 간 사이 엄마가 꺼낸 핸드폰에서 그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거 왜 이래? 너는 누군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했다고? 자꾸 그러면 오빠 부른다니까. 내가 조용히 하랬지. 또 시끄럽게 하네? 확 그냥. 그건 분명 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엔 점잖은 척, 천사인 척하던 그 신우가 우리 엄마에게 저런 막말을 퍼붓고 위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상황을 남편이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녹음 파일을 듣고 나자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신우의 본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자꾸 시끄럽게 굴면 오빠한테 아줌마 버리라고 할 거야. 알지? 우리 오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누가 들어도 협박이었습니다. 신우는 우리 엄마가 치매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 악랄하게 군 거겠죠. 무력한 사람을 상대로 소리 지르고 겁을 주고 그걸 매번 녹음해둔 엄마도 대단했습니다. 치매 와중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녹음을 하신 거죠. 남편이 마트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했습니다. 여보, 엄마 반찬거리 떨어졌다고 해서 장 좀 봐달라고 했어. 애호박이랑 두부랑 부탁해. 남편이 그래, 다녀올게 하고 문을 닫고 나간 순간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지금 말해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죽이며 말했습니다. 내 신우가 자꾸 나한테 소리 질렀어. 처음엔 착한 척했는데 내가 없을 때마다 사람이 변해. 내가 치매라고, 아무도 안 믿어줄 거라고. 그러다 내가 밀려 넘어졌는데 머리 부딪혔어.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물었던 기억이 났어요. 여보, 엄마 머리에 혹 난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었죠. 장모님이 혼자 부딪히셨다더라고. 병원도 다녀왔어.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따져?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상황이 너무도 어색했고 남편이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엄마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엔 제가 들은 녹음 외에도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저장돼 있었어요. 오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없으면 아줌마 돌보는 것도 못한다고 전화까지 왔어.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어. 또 오빠한테 일러? 우리 오빠가 돈도 줬는데 이 정도도 못 참아. 진짜 꼴 보기 싫다. 왜 하필 이런 집안에 시집 와서? 그 목소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신우였습니다. 그걸 들은 순간
남편이 신우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다음날 남편에게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신우한테 돈 줬어? 왜 자꾸 우리 집에 들이대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남편은 잠시 입을 다물더니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미안해. 조금씩 생활비 보태라고 줬어. 동생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당신한테는 미안해서 말을 못했어.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신우는 돈 때문에, 남편은 죄책감 때문에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 엄마는 고스란히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당신 여동생 우리 집엔 다시 못 들여. 그리고 엄마 곁엔 나만 있을 거야. 다시는 절대. 남편은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 엄마 앞으로 내가 책임질게. 진심이야.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정말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거든요. 시부모님 모시던 시절 저 혼자 고생해도 아무 말 없이 견뎠던 건 가족이니까, 당신이니까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이 깨지는 건 남편이 직접 한 일이 아니라 그걸 방조하고 감췄다는 그 태도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엄마를 위협한 신우를 쫓아냈고 제게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어요. 당신 엄마 내가 평생 책임질게. 나 정말 어리석었어.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 후로 우리 집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시긴 해도 저희 부부가 함께 돌보면서 한결 안정된 모습을 보이셨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전업으로 엄마를 돌보며 살림도 함께 해주고 있고요. 저는 출근해서 일하고 남편은 집에서 엄마와 하루를 보내며 정성껏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혹시 또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희 집엔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엄마의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그 덕에 남편도 훨씬 신중해졌고 저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며칠 전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처럼 엄마 돌봐주는 거 사실 나 엄청 고마워. 근데 당신 취직 안 해도 괜찮으니까 당분간은 계속 엄마 곁에 있어줘.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당신이 날 믿어준 거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게. 장모님, 이제 진짜 내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 시아버지를 모시며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버지가 편하게 가셨던 것 같아. 정말 고마워. 그 말이 이제는 저에게 되돌아온 거였죠. 그리고 신우요. 결국 제 발로 나간 뒤 남편에게 빌려간 돈도 못 갚고 연락을 끊었다가 최근에야 이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생활이 점점 무너졌고 남편은 등을 돌렸고 결국 혼자 남게 됐다고 하더군요. 참 그때 신우가 엄마에게 퍼부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너 치매라고 아무도 안 믿어줄 거야. 내가 시끄럽게 하면 오빠가 널 버리게 할 거니까 발광하지 마. 그 말이 이제는 그대로 본인에게 돌아간 것 같아요. 세상엔 참 인과응보란 게 있나 봅니다. 남에게 뿌린 독은 결국 자기에게 되돌아오더라고요. 이제는 엄마, 남편, 우리 셋이서 조용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제정신이 돌아오시는 날이면 가끔 저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진아, 넌 엄마 복이다. 엄마는 너 같은 딸 있어서 참 잘 살았다. 그 말 들을 때면 눈물이 핑 도는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게 결국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내와 희생을 감당해왔는지, 그리고 그 진심이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온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까치라디오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삶의 단면을 꺼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